드래곤볼즈에 나왔던 등장인물의 근황을 캐릭터 왕국과 함께하세요. 배에는 드래곤볼 세계관의 다른 축생처럼 말을 하거나 특이한 요소가 있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강아지지만 미스터 사탄과 함께 마인부우를 감화시켜며 갱생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어쩌면 지구를 구할 뻔했던 강아지다. 이후 사탄과 같이 행동하다가 사탄, 덴데와 함께 급한 대로 오공에게 구해져서 개왕신계로 오게 되고, 이후 손오공, 베지터가 순수 부우와의 전투를 시작하자 노개왕신, 동쪽 개왕신과 함께 다른 별로 피신하게 된다. 모든 전투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사탄과 조우. 다만 애니판에서는 원작과 달리 노개왕신을 따라 피신하지 않았고 사탄과 함께 남으면서 순수 부우와 손오공, 베지터의 격렬한 전투를 지켜보게 된다. 뚱보 부우가 소생하면서 그에게 반갑다고 꼬리를 치고 뚱보 부우도 흐뭇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나름 훈훈한 장면. 생각해보면 애니판 한정이긴 했지만 그 미약한 축생의 개왕신계가 엄청나게 망가질 정도의 치열한 전투와 오공의 마지막 회심의 거대 원기옥을 날리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용케 살아남은 대단한 생존력을 가진 강아지가 되었다. 이 당시에는 이름 없는 강아지일 뿐이었고 마인부우 편이 끝나고 천하제 일무도회가 개최되면서 배에라는 이름이 공개됐다. 아마 사탄이나 부우가 지어준 이름인 듯 싶다. 이때는 미스터 부우와 함께 사탄의 집에서 애완견으로서 함께 사는 중 10년이 지나 덩치가 상당히 커졌고 노견이 되었다. 드래곤볼 GT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원작 최종화에서 또 5년이 흘러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늙어 죽은 듯. 인조인간 17호는 미래 트랭크스에게서 훗날 미래를 파괴시킨다고 알려진 두 명의 인조인간 중 하나. 당시의 싸움으로 대부분의 시전사가 죽음은 물론 인류의 모든 문명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외모는 검은색 단발에 붉은 스카프를 두른 미소년. 검은 위도새는 레드리본 마크가 붙어있다. 본디 평범한 인간이었으나 레드리본군의 잔당인 닥터 게로에게 누나라고 할 수 있는 18호와 함께 인조인간으로 개조당했다. 그 덕에 연구기관을 내장한 강력한 인조인간이 되었고 자기 힘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으나 자신의 몸을 멋대로 개조해버린 게로 박사를 증오하고 있다. 파워가 너무 강한 데다가 게로에게 반항적이었기 때문에 인조인간 18호와 함께 봉인당했으며 실제로 기회가 오자마자 닥터 게로를 죽여버린다. 인조인간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원래 인간이 베이스인데다 흔한 사이보그 마냥 전신에 기계가 가득 차있는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유기질로 개조되어 있어 무한동력과 노화가 느리다는 점 이외에는 인간의 생리와 그다지 다를 것 없다. 타격의 고통도 느끼고 심지어 아이를 만들 수도 있으며 이는 누나인 18호도 마찬가지. 반항적인데다 프라이드가 강하고 거만한 성격이며 항상 여유있는 말투지만 어째서인지 현대 세계의 17호는 미래와 달리 본질까지 악한 성격은 아니었다. 본인의 이득이 아니면 좀채 움직이지 않는 18호와 달리 본인이 흥미 가는 것이라면 그게 쓸데없든 의미가 없든 해보는 스타일. 굳이 본인에게는 쓸모도 없을 드라이빙을 즐기는 데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인조인간 편 이후 마인부우 편에선 공원관리인으로 취직했으며 아내와 스라의 자식이 셋이나 있다고 한다. 이후 드래곤볼 슈퍼히어로에서 닥터 게로를 없애거나 셀에게 흡수당했던 게 과거 회상으로 나오며 마젠타와 카마인이 18호와 더불어 그에 대해 배신자라고 언급한다. 피콜로가 둘의 약점은 레드리 본군에서 알고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인조인간 18호는 미래에서 온 트랭크스가 예견했던 무서운 악의 존재인 인조인간 중 한 명. 오공이 지구로 귀환한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나타나 세상을 파괴했다고 하며 초사의 여인인 트랭크스조차 당해낼 수 없었다고 한다. 훗날의 지전사들은 대부분 두 인조인간과의 싸움에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개조 전에는 남동생 17호 외에는 가족이 없었고 17호와 18호는 여러 도시에서 알아주는 문제아였다. 그렇기에 사회에서 사라져도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 실험 재료를 찾고 있던 게로에게 납치되어 멋대로 인조인간으로 개조되었다. 그래서인지 게로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고 실제로 기회가 오자 주저없이 게로를 죽여버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기계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다른 인조인간들과 달리 17호와 18호는 사람을 기반으로 세포 레벨에서 가공이 된 소위 특주품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다. 때문에 무한한 동력과 노화가 극도로 느리다는 점 이외에는 그 생리가 인간과 다를 바가 없고 실제로 임신도 하고 아이도 가졌다. 즉 신체의 일부가 개조된 강화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간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인조인간이기 때문인지 파워레이더는 따로 없어도 기를 감지하는 능력도 갖춘 걸로 나온다.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인조인간이기 때문인지 남들의 경우 그들의 기를 느낄 수 없다고 몸에는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무한 동력이 장착되어 있다고 한다. 때문에 17호와 18호는 부상을 제외한 기 소모나 체력 소모에는 전혀 지치지 않으며 말 그대로 무한한 지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실 닥터 게로도 이들처럼 자신을 개조하려고 했으나 이미 본인은 늙고 노쇠한 몸이라 불가능했는지 번거로운 에너지 흡수식으로 자신을 개조했다고 한다. 성격의 경우 상당히 쿨한 성격으로 겉으로나마도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법은 거의 없다. 17호가 마음 가는 대로
의미도 없이 이런저런 일에 흥미를 가지고 해보는 것과 달리 이쪽은 철저하게 본인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인지 드래곤볼 등장인물들이 다소 세속을 벗어난 듯한 느낌을 주는데 반해 18호는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무술대회에 상금의 눈독을 들이거나 부르마의 빙고 경품을 탐내던 게 그의 한때의 미래를 붕괴시킨 인조인간으로서 등장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본편에서는 미래의 세계보다 파워와 위험도가 훨씬 높아져 있었다. 트랭크스가 시간이동을 하면서 생긴 나비효과 때문인지는 불명이다. 여하튼 셀의 사건을 거치면서 크리링과 맺어지게 된다. 상당히 작정하고 맺어지게 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부편 시점에서는 마론이라는 딸도 얻게 된다. 이후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에서도 등장. 헤어스타일이 원작 만화 마지막 회 GT 때와 비슷하게 슈컷으로 바뀌었다. 마젠타나 카마인이 남동생인 17호나 그녀에 대해 처리해야 할 배신자라고 부르며 피콜로는 둘의 약점은 이미 레드리본 군에 알려졌을 거라고 말한다. 중후반부에 크리링과 함께 등장 감마 1호와 2호를 보고 저게 새로운 인조인간이냐고 반응한다. 그리고 폭주하는 셀맥스를 상대한다. 결말부에서 닥터 헤도가 캡슐 코퍼레이션에 취직하자 그 자리에 있던 인물 중 유일하게 격분한 반응을 보인다. 또한 감마 1호와 크리링을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마로는 작중에선 연약한 모습의 울보로 묘사된다. 드래곤볼 마인부우 편에서는 마인부우가 오천크스와 싸우다 신전으로 오자 마인부우를 보고 울기도 하고 지바이오 브로리 편에서는 오줌을 참으며 울먹이다가 결국엔 싸고 만다. 지구인 중에서 최고로 강한 아버지와 인조인간인 어머니를 두었지만 정작 본인은 무술을 할 줄 모른다. 이 부분은 판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사실 무술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자주 보이는 오공이나 베지터와 달리 크리링은 지구 최강의 전사라도 본인 성격이 그렇게 호전적이지도 않거니와 가정에서는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가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특별히 엄청난 재능을 타고난 것도 아닌 딸아이에게 굳이 전투훈련을 시킬 필요도 그리고 그런 위험한 전장에 나서기를 바라지도 않았을 것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다. 이후 드래곤볼 슈퍼에서도 나오는데 매우 귀엽다. 그리고 방역 내내 키가 안 자랐다. 부모 품에 안겨 하늘을 몇 번 나는데 GT와는 달리 이때마다 즐거워한다. 우부는 순수 부우와 결착을 짓던 손오공이 부우가 저승에 가기 이전 손오공은 부우의 강함과 생명력에 인정하고 감탄하며 부디 재대결을 바라며 염라대왕에게 부탁하여 우부라는 이름으로 특별 환생하게 된다. 아나운서의 소개로는 남쪽 섬의 작은 마을에서 오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우가 죽고 10년 뒤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상금을 얻어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출전하나 손오공이 미스터 부우에게 사주하여 표를 조작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손오공과 싸우게 된다. 경기가 시작된 직후에는 겁을 먹어 머뭇거리며 싸우질 못하자 잠재되어 있는 힘도 끌어낼 겸 우부를 자극하기 위해 손오공의 패드립에 분노하여 전격으로 덤벼들게 된다. 싸우면서 점점 잠재력이 풀려나며 막상막하의 싸움을 펼치다가 기합을 펼쳐 오공을 날려버리지만 오공이 무공수를 사용하여 장외패를 피하는 모습에 놀라며 싸움을 멈춘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오공이 기를 해방한 후 에네르기파를 쏘려던 찰나 경기장이 부서지며 장외패할 뻔한 것을 오공이 구해준다. 우부의 잠재력에 감명받은 오공이 욕했던 걸 사과하면서 아직 스승이 없는 우부를 제자로 삼아주겠다며 등에 태워 우부의 집으로 날아가며 원작 종료. 사실 원작만 연재될 때는 순수 부우의 소멸 직후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우부가 나왔으니 우부가 순수 부우급의 힘을 지녔기에 손오공과 대등하게 맞서 싸울 수 있다는 평이 많았다. 시간이 지난 건 보여줬지만 손오공이 얼마나 수련했고 강해졌는지는 모르니 그냥 만화로만 보면 소멸 직후 나온 우부는 누가 봐도 순수 부우급의 힘을 지닐 것으로 보였으니 하지만 슈퍼의 방영 이후 이설은위와 같이 크게 가라앉았고 설령 당시 우부가 순수 부급의 힘을 지녔다 하더라도 슈퍼에서 보인 손오공의 전투력을 보면 상대도 안 되는 게 맞다. 즉 슈퍼 설정을 도입하면 오공이 많이 봐준 것. 이후 GT에서는 초반에 수련하는 모습만 잠깐 나오고 손오공 일행이 드래곤볼을 찾으러 우주로 떠나며 비중이 공개화됐었으나 베이비가 지구를 침략했을 때 지배당하지 않았던 두 사람 중 하나 본인 말로는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 혼자 수련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팡이 베이비에게 공격당할 때 나타나 베이비와 싸웠으나 져서 쓰러져 있었다. 그때 미스터 부우가 나타나 베이비의 마지막 일격을 흡수하고 폭발해서 분해됐는데 우부에게 말을 걸어 우부의 과거 탄생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과 합체하도록 유도의 통칭 슈퍼 우부라고 불리는 상태로 만들었다. 합체 후에 슈퍼 우부는 마인 부우의 의상을 입고 있으며 피부에 좀 더 윤기가 흐르고 근육량이 늘어난 모습이다.